안녕하세요, 스티브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리뷰해본다면 프로그램이 실행 중인 상태를 프로세스라고 부르고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서 수행되는 실행 단위를 스레드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리고 멀티 프로세스의 컨커런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봤어요. 멀티 프로세스에서의 컨커런시의 개념과 우리가 앞으로 알아보게 될 멀티 스레딩에서의 컨커런시의 개념이 큰 맥락에선 비슷한 개념이지만 구현 방식과 사용 사례에 따라 약간은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이것만 알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컨커런시는 두 개 이상의 작업이 동시에 실행되는 걸 의미한다. 우선은 이 느낌만 가지고 가자고요. 프로세스는 운영체제로부터 독립적인 메모리 공간을 할당받고 프로세스 내에 실행되는 코드의 실행 단위인 스레드가 있죠. 스레드의 스택 영역은 독립적으로 할당돼서 각각의 스레드마다 자체 스택 영역을 가지게 되지만 스레드의 힙 영역은 프로세스 내의 모든 스레드가 공유하는 메모리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유하게 될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인 데이터 레이스 혹은 데드락 같은 데이터 인컨시스턴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스위프트의 컨커런시를 사용하게 됩니다. 스위프트에서 컨커런시는 조금씩 보다 개발자에게 편하게 진화를 해온 것 같아요. 초기에는 스레드를 직접 매뉴얼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구현하던 때도 있었고 iOS2에서 오퍼레이션 Q를 사용하던 때가 있었고 iOS4에서 그랜드 센트럴 디스패치 GCD를 이용해서 구현하던 시기도 있었고 근래엔 스위프트 5.5에서 모던 스위프트 컨커런시를 도입하게 됐어요. 근데 이 스레드를 직접 매뉴얼하게 만드는 방법 궁금하지 않나요? 간략하게 한번 코드로 스레드를 직접 만들어 볼까요? 사용하게 될 일은 잘 없겠지만 이렇게 만들었었구나 라고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Talk is cheap, show me the code. 스레드를 직접 만들어 볼까요? 네, 새로운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 줬고요. 클래스로 커스텀 스레드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create thread 라는 펑션을 만들어 주고 thread 타입이고 이거는 여 이니셜라이저를 써줄게요. 타겟은 나 자신이다. 그리고 셀렉터에는 스레드가 수행할 작업을 정의하면 되고 오브젝트 이거는 nil로 설정을 해줄게요. 그럼 셀렉터에 들어갈 메소드가 필요하겠죠. 스레드가 수행할 작업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objc func thread selector 프린트로 custom thread 동작 중 이라고 찍고 이 셀렉터에 thread selector를 넣어 줄게요. 넣어 주는데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셀렉터 오케이. 그러고 스레드를 만들면서 시작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커스텀 스레드 이 객체를 만들어 줘야겠죠. 스레드는 커스텀 스레드 객체이고 커스텀 스레드 점 create thread 이거를 호출을 해주면 되겠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콘솔에서 커스텀 스레드 동작 중이라는 걸 확인했고 우측의 인스펙터에는 뭔가 있네요. 이걸 읽어보면 ns 스레드 클래스의 인스턴스의 위치는 여 메모리 주소이고 메인이라는 이름의 스레드인데 7번이다. 오늘은 다루지 않겠지만 메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스레드는 굉장히 자주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매뉴얼로 스레드를 만들게 되면 작업의 실행 취소, 딜레이를 준다던가 스택의 크기도 직접 지정을 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thread.stack size 이거는 1024 곱하기 1024 1MB예요. 스택의 크기도 지정해서 메모리 사용량을 조절한다던가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요즘 안 쓸까요?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게 되죠. 뭔가 더 많이 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게 돼요. 직접 스레드를 생성하고 관리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뭔가 특징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단점들로 다가오게 되는 것 같아요. 메모리 누수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되고 실행 순서 유지, 수동으로 스레드를 생성하면 실행 순서를 유지하거나 조절하기도 어렵고 동기화와 레이스 컨디션에 대해서 직접 다뤄야 하니까 복잡한 코드도 발생하고 버그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단점들 때문에 GCD를 쓰게 됐어요. 오퍼레이션 Q랑 비교한다면 GCD가 더 저수준의 프레임워크예요. 오퍼레이션 Q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이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이 GCD가 뭐냐? GCD는 어떤 스레드가 작업을 실행하는지는 개발자가 아니라 GCD가 처리하고 적절한 디스패치 큐에서 작업을 실행한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어떤 스레드가 작업을 실행할지는 개발자가 아니라 GCD가 처리하고 적절한 디스패치 큐에서 작업을 실행한다.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어떤 큐라고 부르는 대기열에 작업을 등록하면 GCD가 이 작업이 실행되는 스레드를 알아서 관리해주게 됩니다. 근데 디스패치 큐 뭔가 새로운 단어가 나왔네요. 그리고 이것과 함께 나오는 단어들이 있죠. 이것 때문에 진짜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시리얼 대 컨커런트, 그리고 싱크 대 에이싱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비유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흔히 게임을 할 때 큐를 잡는다, 큐를 돌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어떤 게임의 시스템 관리자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플레이어들을 입장시키거나 매치에 참가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디스패치 큐의 개념을 적용해서 이해를 도와볼까 합니다. 실제로 매칭 시스템이 이렇게 구현됐다는 게 아니라 뉘앙스를 알아보려는 거예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디스패치 큐를 유저들이 입장하는 대기열 혹은 매치 메이킹의 대기열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생각해 볼 건 큐라는 건 어떤 대기열이구나. 근데 이 대기열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시리얼 큐와 컨커런트 큐가 있습니다. 먼저 시리얼 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 그런 경험 있잖아요. 롤 시작하려고 켰는데 입장하려는 사용자가 너무 많아서 대기열에서 기다려야 됐던 경험 있죠. 서버가 너무 많은 요청으로 포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게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입장 요청을 보내는데 서버는 받은 요청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처리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한 번에 한 명의 사용자만 게임에 입장할 수 있고 요청이 들어온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처리되는 대기열, 이 유저들을 일렬로 서 있게 만든 줄이 시리얼 큐의 뉘앙스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만 들어오세요. 순차적으로 처리되는 대기열이 시리얼 큐이다. 그리고 다른 종류 컨커런트 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컨커런트 큐는 이제 실제로 매치 메이킹에 대기열을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열에 랭게임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티어에 맞춰서 실버 큐, 골드 큐, 플랫 큐 이렇게 보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서로 다른 랭크의 큐들이 병렬적으로 있죠. 어떤 큐의 매치 메이킹이 누가 거절을 눌러서 실패했든 성공했든 상관없이 다른 큐는 진행이 되잖아요. 이런 뉘앙스가 컨커런트 큐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큐가 실행을 함에 있어서 순서의 관점에서 시리얼은 직렬, 순차적이고 컨커런트는 병렬적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또 나오는 단어, 그럼 싱크와 에이싱크는 어떤 차이일까요? 먼저 싱크는 사용자가 대기열에 등록한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다른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게임 대기열에 등록하면 해당 대기열에 대한 처리가 끝날 때까지 다른 작업을 하지 못하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서버 포화 상태일 때의 대기열, 이거 완료될 때까지 유저가 다른 거 못하잖아요. 반면에 에이싱크는 사용자가 대기열에 등록한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랭겜 큐를 돌리면서 우리 상점을 확인한다거나 룬을 검토한다던가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죠. 그래서 시리얼과 컨커런트는 시리얼은 작업들이 순차적으로 실행된다. 컨커런트는 작업들이 병렬적으로 실행된다. 예약된다. 싱크와 에이싱크는 하나의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다음 작업이 시작되지 않는 상황, 에이싱크는 하나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다른 작업이 동시에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을 나타내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시리얼과 컨커런트는 order of execution, 그러니까 작업의 실행 순서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싱크와 에이싱크는 manner of execution, 작업의 실행 방식의 관점에서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시리얼과 컨커런트 큐에 대해서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시리얼은 한 번에 하나의 작업씩,
컨커런트는 한 번에 여러 개의 작업을 병렬로. 한 가지 TMI가 있다면 Q의 특징은 first in, first out. 선의 선출이라고 하죠.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먼저 빠져나간다. 그래서 컨커런트 Q도 DQ 되는 건, 그러니까 대기열에서 빠져나가는 과정은 순차적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두 큐들을 작업 순서와 실행 방식을 조합해서 표현을 해볼게요. 먼저 시리얼 큐, 작업 순서 순차적으로 예약된다, 실행된다. 실행 방식은 싱크, 작업이 기본적인 특성이며 각 작업이 순차적이다. 반면에 컨커런트는 병렬적으로 예약된다, 실행된다. 실행 방식은 에이싱크, 비동기 작업이 기본적인 특성이며 작업이 서로 독립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다른 작업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진행된다 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코드를 한번 볼까요? 아까 작성했던 코드는 날려주고 어떤 카운터를 한 번씩 찍어 볼게요. 디스패치 q main async 고 main 카운터는 i가 되고 프린트로 카운터를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코드 블록도 감싸지 않고 그냥 우리 평소에 작성하던 것처럼 4부터 6까지 카운터는 i다. 그리고 프린트 마찬가지로 카운터를 프린트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디스패치 q main async 카운터는 이번에는 9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프린트 카운터. 이거 어떻게 실행이 될까요? 우선은 이 코드를 읽어본다면 dispatch queue라는 대기열이 있고 이 대기열 queue는 main이라는 queue이면서 이 실행 방식의 관점에서 async, 그러니까 작업이 끝나길 기다리지 않겠다 라고 적혀 있네요. 우리 아까 스레드를 생성했을 때 main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 main 스레드에서 동작하는 queue가 main queue라고 부릅니다. main queue는 작업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시리얼 queue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1.3이 우선 메인 큐로 들어왔고 에이싱크 코드이기 때문에 이 작업이 완료되길 기다리지 않고 바로 다음 코드로 실행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적혀 있으면 코드 실행은 싱크로 되잖아요. 그럼 4, 6이 프린트가 될 거고 그 다음 dispatch q.main.async로 카운터 9라는 코드도 메인 큐로 들어왔어요. 에이싱크로 처리하겠다고 했고 그러니까 1.3이 먼저 들어왔으니까 얘가 끝나면 들어온 9를 프린트하는 실행이 되니까 결과는 4, 5, 6이 먼저 뜨고 아이고 카운터 다시 4, 5, 6이 먼저 뜨고 그 다음에 1, 2, 3 그 다음이 9 이렇게 프린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2초 이게 1초가 걸린다고 한번 해볼게요. async after로 예약 시간을 걸어줄 수 있습니다. now 플러스 2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해주는데 얘는 1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async는 어떻다? 작업이 완료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async after를 사용해서 1.3을 작업을 예약을 하고 2초 뒤에 실행하겠다고 했고 4, 5, 6 작업은 async after랑 상관없이 바로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dispatch q. 여기 async after를 사용해서 9 작업을 예약을 하고 1초 뒤에 실행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맞추신다면 당신은 100점. 4, 5, 6이 뜨고 9가 뜨고 그 다음에 1, 2, 3이 뜨게 되는 거죠. 큐의 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이야기를 해본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많이 어려웠죠? 저도 솔직히 지금 이거 진짜 많이 찾아보고 연구를 했는데 약간 아리까리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니까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부디 포기하지 않으시길. 화이팅! 화이팅입니다.